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서울경제신문의 신유정입니다. 최근에 이 글로벌 산업 전역에서요, 이 미국의 영향력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은 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 글로벌 핵심 산업에서 중국을 좀 배제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 첨단 산업 주도권 잡기에 좀 나선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이 쏘아올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신호탄, 우리 경제에 우리나라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그 영향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 세계 시장의 핵심 이슈에 따른 그 투자 전략까지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왜 좋은 날이냐면 네. 영화 한산 용의 출연 보셨어요? 네, 아직 네. 안 봤는데. 근데 한산 대첩이잖아요. 그게 1592년 8월 10일 오늘 열리네요. 그래서 네. 오늘 아침 새벽에 430년 전이죠. 거기 견내량에 있는 일본 군들을 쫙 한산 앞바다로 해갖고 지금쯤은 이제 괴멸을 시키고 이제 승전보를 울리는 시간에 지금 방송을 하게 됐는데 하여튼 그때 뭐 영화들 많이 보시고 지금 뭐 1000만을 넘는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하깃진이라는 전법을 씁니다. 오늘 제가 우리나라 반도체 배터리 하깃진 전법이 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으로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을 보시면 정말 430년 전의 그 영광이 오늘 그렇습니다. 다시 되살아날 텐데요. 그럼 저희 오늘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서요, 좀 미국과 중국 상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최근 들어서 좀 중국에 대한 견제가 좀 본격화되는 건 아닌가라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조금 약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에 이어서 배터리까지 좀 배제하는 전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모습이 최근 세계 무역 질서가 안보 무역이다라는 좀 전환점에 좀 직면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중국이 이렇게 키운 건 사실 미국이거든요. 진짜 뭐 허약한 대나무 이파리만 먹던 이 허약한 판다를 근육질 판다로 좀 바꿔놓은 게 사실은 미국이거든요. WTO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관세 전쟁을 해서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안보 무역 안보까지 지금 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세계 이 공급망이 사실은 경제 효율하고 국제 분업을 통해서 참 좋은 성과 뭐 세계화라는 이름을 갖고서 이제 이루어 나가는 상황에서 지금은 경제와 안보가 섞이면서 뭐 이렇게 거창한 얘기했습니다마는 자국 이기주의로 지금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보라든가 국가의 뭐 명운을 건 뭐 식량, 에너지 뭐 여러 가지들이 지금 뭐 합쳐지면서 군사 외교까지 포괄적으로 가는,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보 외교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자유에서 안보와 그다음에 전체적인 자기의 이익을 위한 그런 부분들로 지금 돌아가는데요. 이것은 뭐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지만 지금까지는 분업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잘 진행된 부분을 자 이제 그만하고 자 글로벌 공급망 재편할 테니까 나한테 올 사람 오고 나한테 가라. 그래서 뭐 우리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깐부 있잖아요. 이제 깐부 쇼링을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손잡고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지금 갈리냐면요. 미국하고 유럽이 갖고 있는 금융 경제, 그다음에 러시아와 중국이 갖고 있는 실물 경제가 지금 딱 지금 아주 결전의 뭐 합을 겨루기 위해서 지금 한산 바다에 지금 이제 나와 있는 듯한 하는데, 그 안에서의 우리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지금 뭐 돋보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굉장히 당면한 과제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이런 무역 안보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해서 사실은 앞에 정권에서도 경제 안보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만들면서 추진해왔죠. 근데 우리가 조금 강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한테 한번 당했죠. 우리가 소부장에서 뭐 반도체 그런 그때 당했고, 중국의 요소수
대란 때도 우리가 좀 한번 당했고 이러니까 우리가 조금은 한 발 빠르게 준비를 해온 게 지금은 조금 더 우리가 우왕좌왕 안 하면서 그래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바로 볼 수 있는 시각들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먼저 왔기 때문에 우리의 전략적인 그런 위치를 잘 활용하면 우리도 이 험난한 이 변화무쌍한 이런 세계 공급망 재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미국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독 좀 강경한 입장을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모습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반도체 산업 육성법 여기에 지금 서명을 했고요. 그렇죠. 이렇게 편가르기, 깐부 만들기를 하려는 것처럼 반도체 칩4 동맹을 맺고 이제 배터리 이슈까지 연이어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전에 있었던 이 바이 아메리칸의 좀 행보가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점들을 지금 정치적, 경제적 관점에서 한번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바이 아메리카가 뭐 툭 떨어진 얘기는 아니고요. 네. 2009년도에 뭐 사실 제일 먼저 나왔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2009년도에 바이 아메리카니까 사실 미국의 중소기업들이 반대를 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그때는 세계와 분업이 잘 돼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글로벌에 지금 뭐 나서서 싸울 준비가 안 되는데 이거를 바이 아메리카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고 사실은 한번 나왔다가 들어간 건데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바이 아메리카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 말고 메이드 인 USA 미국에서 만든 걸 하자.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바이든이 이제 바이 아메리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스를 지금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2029년 내에 미국 내 어떤 부품 조달 기준이 75%까지 올리는 그런 아주 강력한 기준을 지금 만들었고요. 지금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강한 자세를 갖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국내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뭐 바이든의 뭐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다음에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중간 선거가 굉장히 변곡점을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응하는 러스트 벨트나 이런데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표를 또 환심을 사기 위한 등등 여러 가지의 이유들을 하는데요. 거기에 지금 내용이 있을 땐 외부의 적을 통해서 이것을 푸는 듯한 모습. 그래서 바이 아메리카 이 부분은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래서 근데 지금 뭐 중국도 한치도 안 물러설라 그러죠. 지금 뭐 75% 정도의 GDP에 그러니까 미국의 75% GDP에 지금 올라왔는데요. 75%를 넘으면요 싸워도 일방적으로 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 이길진 몰라도 상처뿐인 영광이 남을 수 있는 숫자를 지금 넘어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고 특히 이제 지금 뭐 각자의 지금 글로벌 공급망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염원들이 지금 굉장히 아주 첨예하게 부닥쳤는데 중국도 한 발도 안 물러서요. 왜냐하면 중국도 10월 달에 공산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뭐 바이 아메리카의 지금 초점에서 보면은 극렬한 어떤 경쟁 싸움에 아주 신호탄을 보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렇게 미국이 지금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의 강력한 적을 맞서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렇게 중국과 미국 서로 큰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들 보면 혹시나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입장이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렇게 미국의 영향력 좀 확대되게 되면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는 가운데 이러면 또 바로 좀 중국에 대한 위험성이 같이 떠오르는데요. 이런 동시에 좀 차이나 리스크의 상황에 빠질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이런 중국의 방향성 그리고 미국의 방향성 함께 흘러가다 보면 우리나라에 좀 가지게 되는 득과 실이 좀 있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부터 자신감을 가져야 되면요. 네. 대한민국의 이제 위상이 어디 있냐를 이제 봐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 보면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고요. 무역으로 하면 8위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21세기의 원유고 뭐 모든 산업의 심장이라는 반도체는 세계 최강이죠. 그다음에 이 뭐 군사력으로 따지면요.
미국 다음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에서 미국 다음으로 지금 세계 6위거든요. 그러면 한번 붙어볼 만한 거 아닙니까? 하객진을 펼 수가 있는 거죠. 한산 대첩에 견례량에서 일본 군사들 내려서 한산 큰 바다에서 한번 붙어볼 만한데 일단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지금 우리가 지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많은 언론이라든가 또 우리 전문가들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여러분 두 개의 선택지가 있으면 저는 네 가지의 방법이 있다 그럽니다. 두 개를 다 버리든가 한쪽 들든가 아니면 두 개를 다 같이 가든가. 그럼 네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 양자택일 두 가지만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 위상에는 안 맞는다. 그래서 전략적인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미국이 어떤 방향성을 얘기하든 중국이 어디든 방향에서 그래요 한번 들어볼게요 갖고 오세요. 우리가 가서 미국이 반도체 동맹한다는데 한번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 사실 미국의 입장을 자세히 보시면요 어떤 거냐면 미국이 우리한테 선택을 강요하지는 않아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공급망을 만드는데 도와달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한쪽을 택하는 이런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버리고 양쪽에 다 균형자적인 그런 소위 말하는 협상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생각보다는 그 생각을 먼저 갖고서 시작을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이나 중국에게 우리가 조금 더 떳떳한 모습으로 균형자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얘기해 주신 대로 생각보다 저희가 힘이 조금 더 강하다. 그리고 약간 두 가지, 중국 아니면 미국이 아니라 네 가지 옵션으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괜히 좀 든든해지는 그렇죠. 느낌인데요. 네, 그런데 아마 미국 좀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해보면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미국과 동맹 관계를 맺고 네. 좀 그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는 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미국과는 앞으로 계속 함께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함께 하게 될까 그 자체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기게 되는데요. 혹시나 만약에 이런 협력 관계가 조금 달라지게 된다. 그런 경우에 좀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될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 해결책의 1장 1절에 나오는 건 뭐냐면 기술이냐 시장이냐. 자, 미국 없이 기술을 우리가 지금 더 발전시킬 수 없고요. 또 지금 어마무시하게 큰 시장인 중국을 포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기술 없이는 중국 시장 공략도 없다는 거죠. 근데 중국 없이는 기술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우리가 또 동맹적인 입장에서 지금 미국과의 협력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재미난 숫자는 이겁니다. 우리가 한국 내에서 세계에서 우리에게 가장 동맹 1위를 뽑으려면 미국이 뽑히잖아요. 그럼 미국 국민들한테 똑같은 질문하면 한국은 몇 위가 나왔겠어요? 좀 상당히 뒤쪽에 있을 27위입니다. 27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생각하는 강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강도하고 좀 틀립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들을 지금 8월 말까지 답을 내라 하지만 정확한 지금 상태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를 하지 않고 지금 태기를 하라.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태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곰곰이 잘 생각해보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 지금 미국이 사실은 나오는 일련의 그 얘기들을 보면 사실 중국을 완전히 봉쇄하고 거기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닙니다. 힘도 없어요. 그게 안 되거든요. 미국의 지금 전략은 뭐냐면 따라오는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좀 천천히 해라. 너무 콰이콰이 하면 안 된다. 이 작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접점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위상이 이제는 어디 가서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는 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고 우리의 장점을 가지고 대응을 하면 미국과 중국에 서로 얼굴 붉힐 일까지는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반적인 상황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상황, 우리 위치까지 좀 전반적으로 확인해 봤는데요.
네, 이제 세부적인 이슈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터리 업계 한번 이야기해 보면요. 최근에 국내 K배터리 3사의 상반기 세계 점유율이 10%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이플레 감축법으로 인해서 KATL이 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배터리 시장 어떤 변화를 좀 가져오게 될까요? 근데 이게 네. 사실 미국 내에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업체들이 찬성을 할까요? 지금 너무나 사실 중국의 원재료에 대한 지금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사실 이제 뭐 자동차도 뭐 전기차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지만 벌써 이 법안이 나오고 난 후에 미국의 자동차 혁신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GM, 토요타, 폭스바겐인데 반대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나오는 거 다 하라 그러는데 지금 뭐 1년, 2년 내에 어떻게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와 부품들을 다 미국에서 조달하고 미국의 FTA를 한 나라에서 조달하느냐, 새로운 공급망을 짜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지금 내부적으로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일견 CATL이 이제 중국의 CATL이 지금 세계 최대 이제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분명히 타격은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배터리를 만드는 상태를 그럼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만들어서 갖다 주면 되냐? 그 부품의 안에는 많게는 98%까지 중국에서 원재료와 제품과 이런 것들을 갖고 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2년 내에 이거를 수배를 해서 만들어 오고 또 그러면 새로 만든다는 건 항상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들인데 과연 이것이 맞느냐? 이러면 배터리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혁신연합에서는 이렇게 나가면요, 2030년까지 목표한 전기차 생산 이거 전혀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뭐 친환경 기후 뭐 이런 거에서 전기차 하자 그러는데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일견 CATL이라는 세계 최대의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가 타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그 잃어버린 부분들을 무조건 할 수 있느냐? 이것 또한 지금 골치가 아픈 거죠. 자, 이 배터리가 이제 미국에 들어가서 하려고 그러면 미국의 FTA를 맺은 나라나 미국 내에서 원재료를 갖고 와서 써야 됩니다. 그게 하루 이틀 하루 저녁에 되냐 이거죠. 진짜로 아까 말씀드린 하객진을 필라 그러면은 이 일본의 그 함대들을 이렇게 한산 앞바다까지 데리고 나와야 되거든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사실 기회라고 보지만 위기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마음들이 급해요. 특히 또 무슨 또 중국이 또 보복적인 차원에서 히토류 갖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리튬 갖고도 또 뭘 할 수 있는데 지금 전혀 그런 재편 과정에서의 얘기들을 뭐 준비가 안 된 상태에 나왔기 때문에 과연 CATL이 잃어버릴 수 있는 시장 점유율을 오롯이 한국의 3사가 갖고 오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뭐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지금 없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의 우리 뭐 K 배터리 3사를 합하면 작년에 34.7% 했거든요. 근데 9%가 떨어진 25%로 지금 내려앉아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 우리가 잃어버린 9%는 다 지금 중국에서 갖고 왔단 말이죠. CATL이 갖고 BID가 지금 갖고 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 이것을 어떻게 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재구성하느냐. 그러면 미국이 뭐 자기네들이 잘 뭐 친한 FTA를 하든가 동맹이라는 나라와 얘기를 해서 짜여진 상태에서 미국에 가서 생산해라, 이런 또 얘기가 다르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골치가 아픈데,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모두 다 미국 현지에 생산 기지를 갖고 있다는 거는 참 다행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원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의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해법은 아직까지 못 찾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장님께서 중간에 이야기해 주셨던 대로 좀 리튬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 분야가 가장 피부로 먼저 다가올 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중국이 좀 너무 엄청난 양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정말 큰 위기가 바로 빨리 찾아올 것 같은데요. 그럼 이렇게 지금 바로 직면하게 될 이 원자재 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극복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네. 보복 차원에서 히토류, 리튬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자, 히토류나 리튬이나 중국이 생산을 제일 많이 해요. 네. 생산을 제일 많이 하지만 그러면 그 히토류나 리튬이 다른 나라에 없는 그런 요소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생산하는 과정에서 환경적인 파괴라든가 그다음에 생산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거를 빠르게 지금 재편을 하려고 그러면 미국을 중심으로 또는 한국을 중심으로 우리만의 공급망을 가지면서 이것을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하루 저녁 내에 뚝딱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이런 틈새를 타서 리튬 같은 거는 사실 남미에 많이 있어요. 남미에 여모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사해 같은 데서 지금 탄산화 수산 나트륨 이걸 이제 나올 수 있게 되는데 자, 이제 보니까 돌아가는 품새를 보니까 이거 장사가 되거든요. 칠레, 볼리비아, 그다음에 아르헨티나에서는 국영화할 겁니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리튬 사갖고 가려고 그러면은 이제 국가를 통해서 국가적인 사업을 할 거야. 이러다 보니까 리튬 보호주의가 지금 등장을 하고 히토리야말로 이제 호주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하려면 환경 파괴를 하는 부분들로 또 가야 되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반도체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준비가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실 짧게는 11월 달에는 중간 선거용이고 길게는 2035년 지금 중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한 부분들이 있는데 엉성해요. 진짜 엉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굉장히 해안을 갖고서 이것을 대처하는 부분들이 있고 자, 해안을 갖는 데인 게 뭐냐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공급망과 우리의 방법을 갖고 역제안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98%까지 지금 올라오는 제품이 소재가 있는데 그거는 미국에서 만들어 주세요. 그럼 내가 미국에서 할게요. 등등의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동맹, 칩4 얼라이언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일본하고 대만은 참여하겠다고 손 들었어요. 아직 한국은 손 안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8월 말까지 우리 답 줄 수 없어요.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역제안을 지금 해야 되고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엉성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촘촘하게 이 산업적인 부분들은 360도 전후방 효과까지 다 생각한 부분들이 섬세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구멍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 그렇다면 더 좋죠. 우리가 거꾸로 역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거꾸로 우리가 역제안을 해야 하는 것이 지금은 우선순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직면한 문제처럼 혹시나 저희가 좀 미국 쪽에 좀 가까운 입장을 취하게 됐을 때 이 제2의 사드 사태처럼 좀 네.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위험이 좀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혹시나 만약에 그렇게 되면 중국 정부가 저희 정부나 아니면 기업 측면에 어떤 카드까지 좀 꺼내 보일 수 있을까요? 지금 사드도 산불에다가 우리도 모르는 일한이 지금 붙어갖고 지금 와 있고요. 근데 중국도 우리나라의 반도체에 대한 지금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그냥 옛날처럼 잡고 흔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로 양측에 가서 얘기들을 잘 들면서 지금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수지어성 근산식조 무슨냐면 물에 가야 물고기의 성질을 아는 거고 산에 가야 새의 울음소리를 알 수 있다는 거는 이게 중국의 고사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소통을 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미국과 동맹을 하는 이게 아니라 계속 워싱턴 DC에 가고 상무부 가고 무역 대표부 만나고 그다음에 또 중국의 왕이 부장 만나고
등등 서로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우리의 힘들을 차근차근 지금 쌓아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우리가 한쪽 편을 들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미중 관계는요. 한번 붙죠. 경쟁하고 충돌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협력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관계가 미중 관계이기 때문에 이 아까 말씀드린 양자택일의 그런 지금 선택지가 아니라 네 가지의 답안을 갖고서 우리가 검토를 할 때 우리가 원하는 우리 자신만의 굉장히 좋은 그런 공급망을 지금 가져야 될 거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뭐 아무도 얘기 안 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남방 정책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거 폐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런 좋은 것들은 계속 살려가면서 우리의 공급망과 우리의 어떤 전체적인 얼라이언스들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절대 급하게 하실 거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 참여하라고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미국은 뭘 원하냐면 우리가 지금 죽겠는데 우리 공급망 지금 조금 강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한국아 좀 도와줘. 이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배짱 있게 한번 붙어볼 수 있는 싸움터가 지금 일어나 있고요. 자세히 또 뭐 지금 이제 계속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반도체법이라든가 이런 걸 보지만 결국은요 가면은요 반도체에 관해서는 미국의 반도체법은 삼성이나 뭐 SK 하이닉스를 지금 도와주려는 법은 아니에요. 인텔이나 마이크론이나 자국의 반도체 생산 역량을 높이기 위한 법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래서 미국이 인텔하고 마이크론 뭐 그다음에 웨스턴 디지털 뭐 이런 데서 지금 축 치고 나가요. 그러면 삼성과 SK는 사실 용병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해안을 갖고서 이 부분들은 가야 되고 절대로 빠르게 뭐 급하게 뭐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물가에 가서 물고기 성질을 알고 산에 가서 새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에 뭐가 있는가를 알아내는 그러한 과정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도체 업종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CPI 이후에요. 글로벌 기술주 반등을 좀 시도하는 모습이었지만 그 전반적인 열기가 과거에 비해서 조금 약한, 좀 주춤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최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이상 하락한 상황이 보여졌는데요. 유독 요즘 시장 상황 살펴보면 좀 유독 기술주한테 좀 혹독하게 작용되는 건 아닌가라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그런 이유들이 어떻게 따로 있을까요? 뭐 지금 사실 기술주야 사실 뭐 소위 말하는 성장 가능성이라든가 뭐 실적인가 여러 가지 보지만 제일 중요한 게 회사의 밸류에이션인데 밸류에이션의 분모가 사실상 금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기에는 뭐 기술주가 이렇게 이제 오는데 지금부터 기술주가 사실 굉장히 선구안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뭐 기술주를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야구 표현으로 하자면 들어오는 공에 다 지금 배트를 나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망이 짧게 잡고 이제 치셔야 되는데 두 가지 유입니다. 기술주 유형은. 그래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이냐 아니면 단기 수익을 제공하는 기업이냐 어느 걸 택하시겠어요? 지금 1번이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사실은 산업적인 변곡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그것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데를 가야 됩니다. 자, 이제 반도체, 뭐 IT, 뭐 이런 기술주는요, 사실 뭐가 됐냐면요,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도, 가스, 난방, 전기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핸드폰 없이 지금 뭐 다닐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뭐 청소년들한테 지금 물어보면요, 제일 당황한 순간이 뭐냐면 전화기 배터리가 나갔을 때 그 순간이 제일 어렵다 그러거든요. 그렇듯이 IT가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 시기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밸류에이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시장 회복기에 들어가면
폭발적인 상승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잘 하셔야 되고요. 이건 진짜 지금 선구안이 필요하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조금 협력을 하시면서 되고요. 가장 좋은 전문가는 어디겠습니까? 서울경제방송을 계속 보시면서 여기 오늘장 내일장 뭐 하는 프로가 있어요. 네네. 그 프로 좋은 프로니까 꼭 다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원장님이랑 함께 한다면 성관 더 키울 수 있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싶은데요. 또 네. 오늘 좋은 이야기 가득 채워주셔서 저희 성관 한번 같이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중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 잠시 해주셨는데요. 지금 최근에 공교롭게도 미 정부가 좀 반도체 업종에 좀 육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2022년 반도체와 과학법이라는 불리는 법안에도 서명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지금 반도체가 지금 미국 내에 시설이 있거나 좀 계획 중인 국내 기업들에게 수혜가 되진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이죠.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게 될 수혜. 네. 좀 크게 될까요? 아니 이런 게 좀 앵커께서 되게 식사 뭐 갈비찜 해놓으면 뭐 손님이 와서 많이 먹길 네. 좋아해요. 가족이 와서 많이 먹길 좋아해요. 가족들이 잘 먹으면 먹는 좋겠죠. 거죠. 네. 그럼 반도체법이 네. 그러면 누구를 위한 법이냐고 보면은 우리가 잘 따져 보면은 사실 미국 내에 있는 인텔, 웨스턴 디지털, 그다음에 마이크론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반도체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게 뭐 메모리라든가 뭐 이런 데 들어가는 해서 뭐 투자도 많이 하지만 제일 쉽게 들어가는 게 낸드 프레시예요. 기술이 굉장히 약해요. 네. 근데 YMTC라고 중국의 반도체에서 200단 넘게 지금 이 뭐 스택을 쌓는 기술을 했거든요. 이러면은 지금 삼성도 바로 턱 밑에까지 추격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거기를 좀 누르고 아까 말씀드린 인텔이라든가 웨스턴 디지털 이제 국내 기업을 해서 생산 역량을 좀 더 갖추자. 자, 반도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의 어떤 설계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뭐 원천 기술 이건 미국하고 유럽이 많이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 부품 소재 이런 것들은 일본이 많이 갖고요. 생산은 한국하고 대만 아닙니까? 그게 반도체 4예요. 칩 4라는 게 이제 그건데 자 이렇게 해서 인텔이나 뭐 웨스턴 디지털이나 마이크론이 생산 역량이 쫙 올라갔어요. 뭐 우리도 지금 뭐 가서 거기다가 많이 짓고 있지만 그러면요 눈에 보이는 게 토사구팽입니다. 그럼 한국이 뭐 그때까지 미국의 반도체를 받쳐주고 있는 용병 역할밖에 못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지금 잘 보셔야 되고요. 사실 지금 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큰 기술적 흐름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 굴곡에 지금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비메모리, 메모리 그러잖아요. 사실 비메모리, 메모리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비메모리 측이 우세하냐, 메모리 측이 우세하냐? 이거는 100% 메모리 측이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아주 대규모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서 이걸 합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두 덤벼라 기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삼성과 SK 하이닉스거든요. 그러니까 부르는 거예요. 네. 뭐 아니 저 친구 집에서 불러서 뭐 밥 한 끼로 먹으려면 우리 애하고 잘 지내라고 뭐 하는 것도 있지만 와서 뭐 좀 도움될까 봐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반도체법으로 우리가 조금 뭐 나갈 수 있는 부분보다는 조금 멀리 보는 이 해안을 가지셔야 되고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에서는 2035년도에 세계 기술 표준을 자기네들이 석권하겠다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가 뭐냐면 2025년 중국 제조로 뭐 사실은 미중 전쟁이 시작됐었거든요. 2035년 기술 표준 이 패권을 가지겠다는 뭐 중국의 이 목표 또한 미중 패권 전쟁에 아주 큰 아주 뭐 높은 선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2020년 중국 제조보다 더 큰 그런 싸움으로 지금 번질 수 있는데 그 안에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부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기술이 없으면 중국 시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이냐 시장이나 이런 데는 하여튼
기술적인 부분에 사실 뭐 특허 출원이라는 게 미국이 지금 많고 또 장비 이런 것도 미국이 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현명하게 우리가 빼올 것들은 빼오는 그런 방향으로 갈 때 이 부분들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죠. 지금 뭐 외견으로 봐서 미국에 지금 와서 반도체 하면 뭐 돈 줄게요, 세제해 줄 이건 아닙니다. 생산 능력이 갖춰지는 순간 사실 우리 팽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럼 이게 과거에 없던 일이냐? 일본을 한번 보세요. 플라자 합의하면서 반도체 완전히 뭐 진짜로 아주 초토화를 시키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렇게 수혜를 받게 되는 상황은 분명히 존재할 거고 또 이럴 때일수록 가장 염려되는 점이 또 중국에 대한 관계,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염려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염려가 좀 유독 좀 돋보이는 이유가요. 이 가드레일 조항, 미국에 들어가서 더 염려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이게 10년간의 중국 시설에 투자가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중국 현지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이 좀 염려가 아주 많을 텐데요. 좀 부담이 너무 느껴지지 않을까요? 각 그 회사에서 이 정도면 이제 대응책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아니에요. 네. 무슨 얘기냐면 자 그러면 지금 뭐 삼성이나 SK하이닉스는 다 중국에서 나오잖아요. 자 만약에 우리가 반도체 지원 법으로 지원을 받으면 해당 제품에만 지금 제재가 가는 거냐 아니면 회사 전체에 가느냐 이런 것도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 구체적인 안이 더 나와야지만 이 가드레일에서 하지만 일단은 뭐 지금 14나노, 28나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14나노 미하의 그런 공정에서 뭐 늘리거나 신축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 반도체 지원을 법을 뭐 자기네들이 빼앗겠다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거는 자기네들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이거는 관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14나노 이하의 낸드 플래시 지금 장비는요 다 누가 만드냐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나 램 리서치라고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하거든요. 거기를 미국이 지금 사실 뭐 조절을 하면 되는 건데 괜히 지금 뭐 이런 가드레일을 넣어놓으면서 일단 뭐 혹을 하나 붙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반도체법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중국의 낸드 플래시의 역량을 꺾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내 생산 역량을 높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우리가 빼먹을 수 있는 건 다 빼먹으면서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것이 이 가드레일의 어떤 속성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부 당국에서 역제안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칩4 동맹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딱 확답을 내려주지 않고 있었어요. 그쵸. 네, 8월까지 좀 이야기를 아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칩4에 우리가 좀 들어가는 게 좋을까? 약간 필요성이 있다고 보실까요? 이게 좀 힘을 가지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칩4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미국의 공식 명칭이 따로 있어요. 동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네트워크가 공식 명칭입니다. 그렇다면은 한국, 일본, 대만을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다 시짠되는 거거든요. 뭐 설계 연구 같은 건 미국에서 하고 소재 부품 장비는 일본에서 하고 대만과 한국은 이제 생산을 이제 맡는 그런 모습들로 지금 가는데요. 이건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기술이냐 시장이냐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기술 없이는 중국 시장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들어가는데 과연 그러면 중국하고 어떤 식의 협조를 가느냐? 지금 뭐 중국에서는 지금 뭐 벌써 이렇게 뭐 지금 뭐 화가 많이 나 있죠. 네. 니네 칩4 들어가는 순간 상업적 자살이야. 니네 이제 우리나라에 뭐 40%씩 지금 뭐 50%씩 수출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래? 근데 그게 없으면 자기네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또 살살 지금 뭐 우호적인 얘기도 합니다. 한중 간의 반도체 협력은 꼭 필요하다는 뭐 얘기 등등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중국도 국내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시진핑 주석의 3년 이미 지금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사드 갖고 다시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드 문제도 그래요. 사드 문제가 이렇게 커지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만 사드에 관해서
강력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시진핑 주석이거든요. 그 너무 과도하게 갖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으니까 모든 지금 관리들이 따라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의 어떤 이런 정치적이나 외교적인 뭐 전문기관들을 보면 한국과 중국 간의 소통이 너무 부족하다. 지금 가서 하고 우리 뭐 박진 장관이 저 최근에 이제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런 역할들을 계속해야 되고요. 지금 시진핑 주석이 약속한 거 하나 안 지킨 게 있죠? 뭐죠? 방한한다는 거 지금 몇 년째 안 하고 아직 있죠? 안 오시고 계시네요. 등등. 그러면 와서 얘기를 하자. 등등의 지금 노력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칩4는 들어간다고 일단 정해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중국하고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네. 이것들을 뭐 점진적으로 중국과 얘기하는 것이 좋은 수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그럼 마지막으로 좀 세부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반도체업, 이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에 지금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블룸버그는요, 전 세계 반도체 수요가 붕괴 수준이다 라며 좀 위기론을 펼쳐줬는데요. 그 배경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커다란 난제를 좀 던져줬습니다. 이 연말까지 그래서 지금 반도체 수요 부진을 우리가 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일까요? 저는 뭐 반도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네. 생활에 아주 뭐 너무나 뗄 수가 없는, 네. 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시발점이 뭐냐면 TSMC에서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리고 그냥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데서부터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TSMC에서 왜 가격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안 올렸냐? 지금 고객사들의 재고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사실 뭐 재고가 많다는 건 좋은 얘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생산을 더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재고가 얼마나 늘었는데요. 이거지 않습니까? 자, 고객사 재고가 얼마나 늘었겠습니까? 2주 늘은 거예요. 2주. 그러니까 이거 지금 과도하게 블룸버그가 지금 과도하게 지금 반응을 한 것 같고요. 과민 반응이다. 예, 네. 그다음에 뭐 MCL이라든가 DDI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의 지금 수요는 더욱더 지금 나타날 거고요. 지금 뭐 희소식이 하나 나왔죠. 네. 인텔에서 지금 새로운 CPU 사파이어 레피드 사파이어를 지금 하반기에 출시한다 하는 부분들이 있고 DDR5도 지금 뭐 출시한다는 부분에서 반도체 미국 분들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뭐 반도체 겨울이 온다, 뭐 겨울이 갔다 그러는데 반도체에는 겨울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따라서 이 부분들은 향후 지금 경기 침체에 따른 이제 수요 부족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수요가 부족이라도 이거는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일생활에 어디까지 왔냐면 수도, 전기, 가스 이거하고 똑같이 지금 와 있는 상황이라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실 부분들은 없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2018년도에 좋았던 초호황 사이클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전 세계에 지어지고 있는 반도체가 반도체 공장이 31개입니다. 근데 이것이 완성되는 게 2023년, 4년, 25년이거든요. 그때 가면은 공급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그 전까지는 굉장히 탄탄한 산업적 변곡점에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블룸버그 말은 참조만 하시고 여러분들 반도체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좋은 전망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지금 이런 게 위기론일 뿐 위기가 아니니까 그렇죠. 네, 다른 업종에 뭐 타격을 입히거나 하지는 그럼요. 않게 되겠네요. 그다음에 뭐 트랜스포스니 뭐 이런 데서 이제 뭐 나오는 보고서들 보면요, 네. 굉장히 뭐 조금 이 소위 말하는 국뽕이라는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트랜스포스의 지금 모회사가 어디냐면 디램 익스체인지고 거기는 대만 거거든요. 그래서 대만에서 뭔가 조금 이상해지면요, 거기서부터 난리법석을 떨어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골드만삭스니 했을 때 뭐 우리 겨울이 왔니, 겨울이 갔니, 뭐 봄이 왔니 그러는데 전혀 그런 데 상관없고 지금 올라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반도체 지금 뭐 반도체 법이라든가 이런 통과된 부분, 그다음에 하반기에 CPU의 새로운 수요들, 이것이야말로 좋은 상향 곡선을 가는데, 자 이러면 이제 댓글로 다는 게 그러면 언제 6만 전자 되고 7만 전자 돼요? 자 6만 전자 7만 전자 되는 부분들은
자, 삼성전자가 기술주 양상을 띌 때가 매수 시점이거든요. 그럼 그건 언제냐? 그럼 다음 달에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여러 업종에서 좀 정치적으로도 많은 영향이 미쳐질 상황들인데요. 이 다수의 전문가들은요, 지금 전략 전쟁을 이제 시작 단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신냉정 체제가 좀 장기화가 돼서 국내 기업 상황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다. 그리고 주식 시장에도 좀 큰 변화를 가지고 올 것 같다라고 좀 불안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가야 좀 좋을까요? 일단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런 경기 둔화 대비해서 포트폴리오 재정비 시기가 지금 창문이 열렸기 때문에 많이 하시라 그러는데 일단 지금 이제 확인하고 가셔야 될 게 거시 지표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게 연준의 긴축 속도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정점을 찍고 꺾이고 8월 달에 잭슨 홀 미팅 이런 것들을 지난 다음에 9월 달에 어떤 스텝을 갖느냐 보이기 때문에 일단 9월 달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우리나라로서는 지금 이것에 대한 영향도 크지만은 환율 고점이 언제 형성되느냐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우리 투자분들께 주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일 3환율 하시라고. 그래서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 지금 잘 보시면요. 우리 오전장하고 오후장하고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거기에 답은 다 환율이었거든요. 그래서 1일 3환율을 하면서 환율의 고점 형성 지점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실적입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들을 이제 보시는데 자, 그렇다면 뭐 지금 항상 듣던 얘기들을 하셔서 또 다 같은 얘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들어오는 공 지금 다 여러분들 거기에 배트가 나갈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구안을 좀 하셔야 되고 선구안이라고 이렇게 하면 말은 쉽다면은 정말 전문가 영역에서 지금 전문가들도 맨날 틀리는 게 선구안인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조금 더 길게 갖고 간다는 기분으로 가셔야 되고 이런 거시 지표들을 확인을 하시는 것들이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한 줄로 우리가 줄이자면 확인 후 대응 이 부분들로 후반기에는 가셔도 늦지 않는 부분들이 그리고 좋은 성투하는데 바탕이 되는 그런 기초들을 만들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요, 우리 세계 경제 코로나19 팬데믹과 지금 인플레이션 고공행진이란 좀 시름을 겪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현재는 미중 패권 다툼의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놓여져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과도하게 우려하거나 기대하는 상황이 아니라 정말 선구안을 갖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그 투자의 선구안 함께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